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니까 뭐 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죠.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오늘 공연을 보셨으니까. 네. 네, 기자회견장에 오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연사는 참가해 주시는 걸로.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연사할 수 있는. 질문할 때는 살짝만 참아주시는 걸로. 그리고 워터릴리님 계세요? 안 계시고요. 세레님 계신가요? 네. 일단은 여기 트위터로 저희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몇 가지를 하고, 그리고 배우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도 하고, 네, 하겠습니다. 오늘 트위터 사전 질문 10가지 중에 5개만 먼저 하고요. 내일 5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써써니님께서 물어주신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하도록 할게요. 그 제목은 스피킹 인 텅스라고, 이게 어느 정도는 사전에 뭐 조사를 하신 분들이거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거나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영어로는 방언이라는 의미예요. 그 방언이 그 사투리의 방언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 방언 터졌다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한다. 그게 자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이 작가가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 서로 알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간절히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 그대로 저희가 영어 제목을 썼습니다. 네.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로 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배우분들이 나오셨으니까 배우분들한테 답을, 종구 배우님 주무시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떠주세요. 네. 여기 그 수빈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레온, 우리 승준 배우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은 존을 피해자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며 처음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용의자로 생각을 하며 찾아오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연출님하고도 좀 생각이 달랐는데, 연출님이 제가 해석하는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80% 이상 범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아냥되고 설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잡은 근거는, 대본을 보면 존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날카롭게 나와요. 사실 레온 대사는 별게 없어요. 다 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것도 형사한테. 그리고 레온이 극중에도 나오지만 이미 존은 한 번 다른 형사한테 다 진술을 했죠. 그리고 레온이 2번째 찾아와요. 그것도 굉장히 새벽에, 늦은 시간이죠.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그래서 여타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레온은 심정적으로 존을 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다른 작품에서 그런 말을 봤어요. 아내가 죽으면 범인은 남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설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이거 둥지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그 사라와 발레리의 면담신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를 들면 사라는 발레리가 존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또 발레리는 사라가 존의 내연녀라는 걸 알고 있는지, 뭐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우리 연습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눴던 부분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연습 마지막에 공연 한 3-4일 전까지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사라 발레리가 얘기했던 건, 특히 알고 있진 않다. 사라가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또 각자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어떤 대상을 투영해서 무언가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라가 이걸 알고 온다면 전 정말 이상한 친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인물이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까지 알고 가는 거라고까지 간다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알고 간다기보다는 우연히 왔는데 비슷한 상황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로 사라랑 발레리 말고도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1막부터 3막까지. 이 사람은 내가 바람피고 있는 남자의 와이프고, 또 1막 저희 1막에서 보면은 제인하고 소냐가 술집에서 만나서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 서로 파트너하고 바람을 필 뻔했던 대상이 만나서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또 하나의 장면으로 작가가 좀 이런 설정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장면마다 그런 것들이 꽤나 있어서. 그리고 알고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발레리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연기를 했습니다. 발레리 입장에서는 얘기할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은,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있거나 라는 얘기를 해요, 사라가. 근데 육감으로 모든 걸 알 것 같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믿고 싶지 않지만 모든 육감이 말해주고, 여자들은 문자 하나도 오빠 잘 지내? 이런 문자 하나도 얘가 뭐가 있구나를 느낀대요. 그 모든 육감이 있는데 알고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뭔가 느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회돌러서 얘기하다 나중에는 그 얘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았죠, 결국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힌트는 꿈 장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난 부끄럽고 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라나 발레리도 서로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관계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계속 신경 쓰이지? 저 사람이 왜 나의 적 같지? 저 사람이 왜 날 불편하게 만들지?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불안 같은, 서로에게 맺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렇게 끔찍한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장면을 보여주는,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네, 저희들은. 네. 여기 질문의 내용 중에 종구 배우님부터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어려웠던 거 1막, 2막, 3막이 다 어려웠는데요. 1막은 양식적으로 약속이 많으니까 그 약속에 맞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이유는 완벽하게 즐기질 못해요. 뭐 그거 약간 거짓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양식적인 것 때문에라도 오로지 그냥 인물로 집중하고 싶은데, 이 상대방과 대사를 나누면서도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저한테는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1막 힘들었고, 2막 같은 경우에는 그 4명이 그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만 하고 계속 쭉쭉 주기만 하잖아요. 상황에 대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니를 연기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혼자만 느끼고 그걸 표현해야 되니까 관객들과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니의 슬픔이 교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근데 그거는 이 작품이 쓰여져 있기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혹은 연출이 그런 걸 의도를 했던 것 같긴 한데,
하는 입장에서 되게 쉽지는 않아요. 네, 되게 즐거운 시간 아니고 마지막 종 같은 경우에는 이 열정적인 사랑과 열정적인 증오를 가지고 아내가 죽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여태까지 이게 저는 10년 넘게 둘이 같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50 가까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엔 아직 나이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그 오랜 삶을 버티고 견디면서 나왔던 그런 아픔이나 그런 슬픔을 좀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지향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법이 있고 여기에서 또 다른 식으로도 표현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물들이 각자 모든 여기 나오는 9명의 인물이 다 갈증을 느끼고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계속 채우고 싶어하고 또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물들도 많고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또 너무나 억울한 입장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텍스트를 처음 읽었을 때 야 이게 너무 되게 좋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라는 사실 여자들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입장으로 이 인물을 미워하면은 안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이런 방어 기제와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되게 아픈 사람일 수 있는 건데 보면 볼수록 밉더라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찾아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물을 더 이해하고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저는 미워하면 안 돼. 해야 되는 저까지 미워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사라를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저는 하면서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오빠 얘기한 것처럼 뭐 새로운 형식 또 구조 이런 것들이 워낙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아주 분명한 것들이지는 않고 답이 없고 또 그게 또 그래서 매력인 게 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느라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약간 전체 팀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막 전체가 같이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마다의 호흡이 다 달라요. 한 명이 바뀌면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 모시기 전에 거의 1시간 전에 연습을 하고 들어가요. 매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가지면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또 하나가 잘못되면 뒤로 막 나중에 도미노처럼 엎어지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그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연극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감초나 1인 매력을 해서 잠깐 뭐 아줌마로 나왔다가 잠깐 뭐 간호사로 나왔다가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두 인물의 희노애락을 두 개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다른데 그것들을 진짜로 느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저한테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공부도 많이 됐고요. 그런 면이 있네요. 저는 뭐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후배들하고 좋은 후배들 만나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캐릭터 만드는 일이야. 항상 힘들고 밥 먹고 하는 짓이긴 하지만 항상 어려운 거고 연습 과정은 너무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술 많이 안 먹어줘서 배우. 그거 하나. 얘들이 술을 잘 안 먹더라고요. 배우분들이 바빠가지고 또 다음날 뭐 또 공연이 있고 목 관리한다고. 예. 여기 있는 질문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답을 해주고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1막의 동시적 분류 못하신 동선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첫 장면 춤출 때부터 이제 그 동선의 컨셉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시선을 주는 거가 일단은 그 저희 동선을 사용하는 그 저희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해서 분명히 자기의 같이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데 시선은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무대도 대칭이듯이 그리고 동선도 거의 대칭으로 만들어서 같은 장면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의 의미는 서로 또 다른 거. 뭐 그런 게 그 동선을 짤 때의 구도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 저 뭐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뭐 그런 동선적인 의미들을 아마 공연을 보다 보면 구조적으로 조금은 그래서 배우분들이 좀 힘들긴 해요. 약간은 양식적으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동선의 의미는 있었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꿈 장면의 어떤 의미는 솔직히 이거는 해석의 나름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의 나름이긴 한데 뭐 제가 연출적으로 해석해서 보여드린 거는 거기서는 드라마를 끊고 가는 장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꿈을 해석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는 맨 마지막에 꿈을 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그 꿈속에 있는 거. 근데 실제로 꿈 얘기하는 사람은 사라거든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한테 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꾸는 꿈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들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숲속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하거나 누구랑 소통을 할 때 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이거는 거의 악몽 같아. 이건 도저히 날 이해시킬 수 없어.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 어떤 소통의 장벽에서 막 거친 숲을 헤매면서 상처가 막 나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대신 사람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꿈을 꿨고 본인은 그 꿈에서 깼고, 그래서 약간 나쁜 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혼자 꿈에서 깨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꿈속에서 닉도 지금 원래 현실하고 너무 다른 일을 겪고 있는 거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발레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맨 마지막에 그때 나는 꿈을 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꿈을 깬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아마 꿈 장면을 좀 해석하는데 이걸 다 뭐 제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 조금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가 사전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예, 그러면 오늘 오신 관객분들 중에 질문을 받아서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손을 들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손. 네, 그 극 중에서 레온이 갈색 옷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네, 주우셨. 얘기하잖아요.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 그 후에? 네, 신고 다니신 건지 아니면 기념으로 놔두신 건지. 급기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땠을 것 같아요? 키워요? 우리가 그 연습할 때 장난처럼 그런 것도 했었어요. 사실 저는 대본 읽을 때 가져와서 저는 너무 웃겼는데 연출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표현하길 원했어요. 근데 막상 공연 올라갔더니 관객들이 다 웃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웃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은 웃고 김숙 배우는 안 웃어요. 아니, 강기석 배우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물 해석이 달라서 여기서 웃고 안 웃고 아 누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 때는 뭐 가져왔어 하면서 이렇게 신발을 가져왔어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레오는 사실은 연출님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연출님 같은 경우는 이 소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레온의 긴 대사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도대체 레온이 왜 그러는 걸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아무튼 소녀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긴 대사를 하고 근데 그 연출님은 그게 정말 진심이고 자기가 겪어왔던 그 2막 3막이 사실은 레온이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냥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레온이 좀 반성하고 좀 좋은 사람이 돼서 이런 느낌을 원하셨는데,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쪽의 해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얘기도 사실 뭐 좀 뜬금없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근데 레온의 진심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신발을 뭐 이거 신고 다니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잘 놔뒀을 것 같아요. 한쪽 구석에다 쳐다보진 않았겠죠, 그 이후에. 왜냐면 소녀의 마음이 풀렸으니까. 그래, 소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하는 거라. 다음 질문하실 분. 네. 나 내분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내분한테 질문 맞나? 그 연극을 보면서 그 9명의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해롤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우분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지, 그나마 좀 덜 헤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롤드입니까? 일단 뭐 누가 제일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연습하면서 저기 연습하면서 정문성 배우가 이 중에 나온 여자 중에 나는 한 명하고 누구라고도 관계하고 싶지 않다. 누구하고 사귀고 싶은 여자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답하기로 그래도 파울라 낫지 않냐. 굉장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 하긴 했는데 어때요? 한 명씩 말씀해 보시죠. 네. 그때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도 그 해롤드가 왜냐하면 해롤드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용서도 받고 닉 해롤드 말고 닉이 그랬었어요. 저희 해롤드 말고 닉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네. 백수 닉. 닉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얘기했을 때 왜 그러냐면 그 닉이랑 파울라만 들어갔더니 아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애들처럼 그들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당 내가 안 그랬어. 그 말 한마디면 되는 부부니까 저희들끼리 연습 과정에서는 파울라하고 닉이 가장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할 때 나는 없었나?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해석들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막 후배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선배 너무 뭐 현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좀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닉은 재판 받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리고 뭐 닉과 그 파울라는 부부 사이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 얼마나 이 순진한 생각들이에요. 정말 순진한 생각들이죠. 저는 그 이승준 배우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파울라도 불쌍한 여자죠. 맞고 사는 여잔데 그렇잖아요. 네. 절대 두 사람도 이 극 중에 부부
사이가 정상적인 사람은 한 집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온하고 소냐가 이 두 사람도 서로 갈등이 있고 불행하긴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할 짓 다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명하고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이면서 가정도 불행하고 사회 나가서도 불행하고 그렇다고 바람 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굳이 꼽자면 제 생각에 레온하고 소냐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나 아니, 싶어요. 그때 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니 와이프 아니 아니 자기 내연녀가 있는데 와이프가 사라져서 얼마 좋냐고 존이라고 그때 농담처럼 하셨잖아요. 정말 농담이고 정말 근데 결국 내연녀한테도 차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도.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그 전화 박스에서 발레리가 전화를 하면서 집에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왜 사랑한다고 하는지 그런 뜻을 왜 그때 남편한테 그런 표현을 했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3막에서 이 사라랑 했던 일이 끝나고 난 뒤예요. 그래서 가방도 놓고 나왔고 그 다음에 차도 중간에 고장나고 자기가 안 가던 길로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낄 때 제가 이 역할을 느낄 때는 그 불안감이 엄청나게 밀려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아니요 발레리 당신이에요 했을 때 모든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그래서 그 불안감에서 이런 경우일 때는 사실은 그런 남자를 어떻게든 다시 붙잡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당신이 너무 필요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내 곁에 있어야만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는 저도 예측이 불가하지만 근데 약간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화기에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 제가 느낄 때는 정말 나한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오히려 사라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정말 그런 상담자가 있다고까지만 끝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고 간절한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질문 생각나는 그 인상 깊어서 질문 하나씩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께 하나씩 선물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예. 연극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연극은 이렇게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렇게 다를 때 이렇게 편집 없이 생생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막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많은 여러 배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연극 무대가 많이 그리웠다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그런 이유라든지 아니면 연극이 하시면서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게 많이 궁금했어요. 네.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질문이 왜 나오는 거야? 관객과에 대한. 선민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이게 영화 드라마는 끊어서 가죠. 근데 배우가 감정을 갖고 연기하기는 사실은 연극이 편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연극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연극이 훨씬 편하고 근데 우리 방송 영화 드라마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연극 무대 오면은 많이 힘들긴 하겠죠. 역시 연극의 매력이라 그러면 여기 이 위에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흥분을 이게 아니 정말로 이 연극의 매력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예, 살아있는 정말 라이브한 무대. 예. 그렇다고 뭐 연극 무대가 그리워요 뭐 이런 그런 글쎄요. 그냥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고 하고 싶긴 하죠. 그립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60대는 그립답니다. 두 질문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손 들어주는데 이 앞분부터. 네. 저 사라도 엄청 나쁜 여자로 그려지는데 저는 솔직히 1막에서 제인이 진짜 되게 얄밉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바람 펴놓고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 또 자기 힘들었던 것만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진짜 때리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제 연기를 하실 때 제인이 이제 히트가 말할 때는 제인이 되게 연약한 여자고 자기 기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연약해서 피트에게 기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제인도 사실은 엄청 이기적인 면이 있었던 건지 어떤 부분? 네. 네, 저도 사실은 사라라는 인물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연민이 가기는 했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제일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반하장이라고 저희가 계속 맨날 연습할 때 그랬어요. 적반하장도 이분수지 지가 잘못해놓고 와서 당신이 없어서 잠을 못 잤고 당신이 없어서 외로워서 난 나가서 그랬고 다 남편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사라란다 제인이 마지막에 난 그게 너무 부러웠어. 믿음이라는 그 하나가 그 간단한 게 너무 부러웠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계속 이제 하면 할수록 느꼈던 건 이 여자가 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누군가한테 강요하고 원하고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부분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제인이라는 인물이. 그러면서 그걸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은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건 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없어서 그랬어. 당신이 없어서 외로웠고 당신이 없어서 나는 이런 일을 저질렀고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둔 다 네 탓이야라고 날 합리화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도 믿지 못하면서 남편한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이 여자가 참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다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이 커플은 둘은 어쨌든 다시 만나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플은 다시 만나질 수가 없구나. 소통 자체가 불가한 거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바라는 답을 해주길 원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제인한테 있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했었어요. 답변이 제대로 잘 됐나요? 네. 네, 그 제인과 그 레온의 긴 대사는 뭐 아무래도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시간대별로 보면 그 2막 3막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1막의 그 뒷부분들은. 근데 레온도 되게 큰 사건, 닐을 만났고 존을 만난 다음에 그 다시 자기 부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제인도 솔직히 조금은 그 약한 여자가 혼자 밤에서 살인자라고 의심치 않게 생각되는 사람의 모습을 혼자서 목격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하루 종일 보고 그 사람의 부인을 그날 저녁에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보통의 여자가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보여졌다면 아마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서만 전달을 하고 이
이야기로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가 너무 긴 얘기를 혼자서 남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보통 여자라면 그때 남편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뭐 공포겠죠. 공포에 대한 계속 얘기한 건 되게 공포였을 거다, 두려웠을 거다를 계속 제인한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좀 이해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두 분인데 네. 어쨌든 네. 네. 일단 먼저 질문. 네. 짧게 답할 수 있는 거면. 그 2막 끝이랑 3막 끝에 발레리가 사라의 허밍에 맞춰서 날개짓 같은 움직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전화를 하고 나서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숲을 속으로 사라진 다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남편에게 자신에 관한 사랑을 추구를 했는데 결국 그게 얻지 못했다는 거를 그날 상담에서 좀 확인 사살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라와의 상담에서.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는 발레리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사실 이런 발레리 같은 여자랑 사는 존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밀어낸 거죠. 근데 결국 그 남자는 가고 그것도 이 사람도 되게 어쩌면 닉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불신이죠.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결국 가서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발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이미지의 형상과 정말 그 숲을 이렇게 그 결이 하나씩 결이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면 들풀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림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거를 놓고 나에게 짓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손들었던 분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할까요? 네. 맞죠? 네. 네, 공연 먼저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제 관람은 2번째인데 이제 공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몇 가지요? 아니요. 아니 이제 저는 좀 제인이랑 사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공연을 관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냐랑 만나는 장면에서 나는 나이도 많은데 아이도 없고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피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풀 수가 있다 이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다고 처음에 말했을 때는 이 둘 사이에서 불임이라든가 아니면 난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걸 그거 자체가 아이를 원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결이 됐던 그 소냐와 나 지금 헷갈려. 레온이요? 네, 레온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있었던 부부였고 이제 뭐 소통이나 이런 방면도 다 달랐지만 아이가 있었던 부부였고 여기는 아이가 없었던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누가 아이를 원치 않은 거야? 라고 둘이 좀 싸우고 배우들끼리 피트다. 이거는 제인들은 피트 때문이다. 정관수술 할지 않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결과적으로는 남자 쪽에서 조금은 더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인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우리는 아이 없이 자유롭게 살자.
라고 얘기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나를 뭐 배우들끼리 조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여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해석마다 뭐 피트가 제인을 정말 너무 사랑했느냐, 어느 정도 귀찮아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나 이런 게 그 솔직히 얘기하면 공연을 하면서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공연할 때 아마 종구 배우가 연기했던 피트는 굉장히 제인을 사랑했던 피트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지 마라, 제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정이 좀 차가운 사람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제가 모니터를 못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차갑게 제인한테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감정들의 그 주파수들을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을 그래도 뭐 이번 주 지난주 일주일 동안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씩, 생각난 질문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그분께 오늘 머그컵을 하나씩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꿈 이야기 일단 물어봤던 분 누구시죠? 네. 유부것 1열 양도 바다요 님이 아이디가 이분이십니다. 네. 트위터에서 보시면 네. 이분께 꼭 멘션을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고요. 생각나시는 분. 네. 저는 뭐 신발이겠네요. 손 들어주세요. 누군지 네, 저기 MD 부스에 가면 네, 머그컵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그 날개실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께 제가 네, 저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사라 발레리 물어보신 분 여기 계세요? 아 그거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손 들고 네. 죄송해요. 여기 네. 죄송합니다. 종구 배우 어머님이랑 고양이 같으신 거예요? 헤럴드. 네, 요분 5분께 머그컵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만 한국 스피킹 텅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